자원관리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자원관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무조건 스킵 생각하시잖아요. 자원관리 5개 나왔어요. 5개 중에 1개 이상 푸는 사람 없죠. 왜냐? 들어가는 순간 다 스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자원관리는 문제수가 이렇게 지문이 많게 되면 요즘에는 문제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1개의 지문에 1개를 주지 않고 2개나 3개입니다. 그럼 포기하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유형들도 좀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이 문제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건 100% 제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 얘가 통신사가 이렇게 있어요. 할인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가지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한 달 동안 쓴 거를 쭉 봤더니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썼어요. 자, 그랬더니 총 포인트가 7만 포인트였다는 거죠. 이게 써가지고 근데 못 쓴 포인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범위를 잠깐 봅시다. 그랬더니 범위도 좁아요. 이렇게 정답의 범위가 이건 망했다. 이거 풀었다가 망하겠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딱 닥쳐가지고 이걸 꼭 풀어야 될 상황이 왔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다 제꼈어. 풀 게 없어요. 이런 거 풀면은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5분, 7분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빠른 친구들라도. 자, 그러면 이걸 센스를 한번 발휘해 봅시다. 센스. 뭐냐면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자,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보면 몇 프로냐? 10% 정도 됩니다. 그렇죠? 10% 정도 돼요. 이것도 10%죠. 자, 이것도 여행사도 이것도 10%고요. 렌터카 같은 경우에 구매 금액인데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사의 할인율이 대략 얼마냐? 대략 10%대입니다. 10%대. 자,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가 10%라고 했죠? 제가 고급차하고 저급차하고 중간차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중간 마진으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기 항상 정책은 저가는 적게 마진이 붙고요. 고가는 비싸지만 차량이 적게 팔리지만 마진율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 치면 중간차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차를 기준으로 하면 마티즈는 대우차죠. 마티즈를 기본으로 합시다. 마티즈도 팔고 뭐 제네시스도 팔아요. 그러면 마티즈는 남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제네시스는 남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뭘 만든다? 중간에 소나타 정도의 마진율을 만들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정책이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이 퍼센테이지가 대략 얼마냐? 10%입니다. 10%. 자,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용한 것들에서 보게 되면 사용한 것들에서 다 10%씩 받겠죠. 그렇죠? 10%씩 받는데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게 대략 뭘까요? 오락실 이런 게 안 되겠죠. 보시면 오락실 원래 안 되잖아요. 오락실. 그 다음에 담배 이런 거 잘 안 돼요. 담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월 1회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안 됩니다. 여기도 안 돼요. 자, 그럼 아까 영화관이 장당 2,000원 정도 할인되잖아요. 그러니까 10%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쭉 다 더해봐요. 그러면 요거 제끼고 요거 제꼈습니다. 요거 제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왔냐면 요게 한 9만 원 정도가 나와요. 3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 계산해 보시면 뭐 이 정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쭉 계산하면 뒷자리 쭉 계산하고 앞자리 쭉 계산하면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10%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39만 원에 10%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39,000원 정도 사용한 거예요. 39,000원 정도. 그런데 얼마가 포인트가 남았었죠? 7만 포인트. 그러니까 빼니까 31,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요거예요. 요건데 뭐 100% 이러냐? 그런 보장은 없죠.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용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산량을 엄청나게 하는 문제가 있다. 당연히 제껴야죠. 자원관리는 제가 계산이라고 했죠. 자료 해석은 해석이고 문제 해결은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료는 100% 계산 문제입니다. 디테일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정답이 안 나와요. 그럼 디테일하게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강의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거는 대략적 중간값 잡자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원관리도 포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자원관리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